예, 지금부터는 8월 셋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일정들 한번 챙겨봐 주시죠. 네, 이번 주에 이제 월요일 8월 15일 날은 뭐 그 중국의 7월 산업 생산하고요. 소매 판매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미국에서는 이제 NAHB라 그래서 전미 주택 건설 협회에서 주택 시장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광복절로 휴장이 있고요. 그리고 8월 16일은 미국의 7월 주택 착공 건수가 발표가 되고 월마트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컴투스가 이제 오랜만에 신작 게임 서머너즈와 크로니클이라는 게임을 국내에 출시를 하게 됩니다. 8월 17일 날은 미국의 7월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오고 그 이제 같은 날 7월 FMC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요. 8월 18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서 EU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되고 미국은 7월 기존 주택 매매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8월 19일 날은 미국은 그날 옵션 만기일이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일본도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주 증시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변수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역시 중국 지표 그 월요일 날 7월 산업 생산하고 소매 판매 중국의 경기가 뭐 좋다 나쁘다 요즘에 좀 이게 헷갈리는 지표들이 워낙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데이터가 특히 소매 판매가 좀 개선이 됐을지 좀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월마트 실적도 되게 중요한 게 월마트가 실적을 미리 좀 안 좋게 예고를 했잖아요. 네. 주가가 좀 빠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가 좀 바뀔지 여전히 안 좋게 보는지 뭐 그런 것들이 미국 소비를 또 나타내는 경기 침체냐 아니냐를 맞아요. 판명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월마트에 대한 어떤 그 CEO의 발언도 한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중요도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 7월 FMC 회의록도 이제 연준 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9월에 대한 좀 약간의 힌트도 얻을 수 있으니까 좀 주목하시고 마지막으로 역시 미국의 소매 판매 17일 날 결국 소매 판매 데이터가 어쨌든 지금은 또 너무 이렇게 이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또 경기 침체 우려가 또 커지니까 적당히 좀 잘 나오는 게 좋은데 7월 소매 판매 데이터까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의 이제 움직임이 제일 큰 변수가 되니까 챙겨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9월 FOMC는 9월 하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달 이상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동안에 이제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연준 관련한 뭐 지표나 행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이제 물론 중간중간에 뭐 연준 의사들이 발언은 하겠지만 이제 그런 거 제외하고는 사실 그렇게 아주 큰 건 없고요. 그래도 8월 25일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 잭슨홀 미팅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 뭐 우리나라의 그 이창용 총재가 한국은행 총재로는 처음으로 연설한다고 하더라고요. 가가지고 그래서 파열 의장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9월달 FMC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일단 물가가 피크아웃하고 꺾였는데 지금 연준 의장의 발언이 되게 좀 궁금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언급을 해줄지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지금 9월 FMC가 9월 22일 날 열리는데 그 전까지는 8월 25일 잭슨홀 미팅의 어떤 흐름이 저는 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연준 관련한 행보는 아니지만 그 전에 9월 8일 날 유럽 중앙은행에서 또 그 통화정책회의가 한번 열리거든요. ECB가.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게 지금 유럽도 지금 금리를 지금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과연 또 유럽이 라가르드 총재가 0.5% 이렇게 빅스텝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베이비 스텝으로 올릴지 유럽 경기는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미국의 통화정책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이 두 가지 8월 25일하고 9월 8일 이 두 가지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뭐 큰 변수는 없다. 지금 PC, 스마트폰에 이어서 데이터까지 이제 반도체 수요가 둔화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도체 업황 전망이 나빠지고 뭐 주가도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반도체 뭐 진짜 겨울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이제 진짜 겨울은 오고는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온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수치들을 보면 그래서 마이크론도 뭐 매출액 전망치를 17%나 하향 조정해 버렸고 엔비디아, 뭐 웨스턴 디지털 같은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17% 이상 그 매출을 다 하향 조정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원인은 수요 때문입니다. 수요가 지금 안 좋고 뭐 엔비디아는 뭐 게이밍 PC, 그러니까 게임하는 그 고사양 PC 수요가 줄고 있고 거기다가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모바일이나 지금 최근에 서버도 좀 줄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던 보루가 서버인데 서버도 아무래도 기업들이 투자를 좀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좀 작용이 되면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트렌드 포스가 아마 유명한 이제 전망 기관인데 대만 말이죠.
원래 이 반도체 수요 증가율은 항상 두 자릿수였어요. 항상 이렇게 전망을 할 때 이번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업황에 대해서 좀 불안하게 예. 좀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미 PC용 디램 가격은 14%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가가 더 빠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업황은 이미 좀 겨울에 진입을 한 것 같다. 근데 이 겨울의 강도가 얼마나 셀지, 예. 언제쯤이면 봄이 될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중요한데, 근데 그런 걸 좀 찾기 위해서는 결국에 첫 번째가 중국 IT. 중국 IT가 살아나면 돼요. 사실 비중이 워낙 크니까. 예. 근데 여기 중국이 상반기는 사실상 망했잖아요. 근데 하반기에 중국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신제품 나오거든요. 네. 또 애플도 나오잖아요. 폴더블 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기대보다 잘 팔리면 생각보다 겨울을 빨리 탈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9월에 인텔이 새로운 CPU를 공개를 한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온다 만다 뭐 계속 얘기는 있었는데, 이번에 9월 중에 그 13세대 새로운 CPU 공개하는데 이게 DDR5 예. 지원된다고 합니다. 좀 제 날짜에 출시만 해준다면 이것도 어쨌든 모멘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좀 모멘텀을 한번 기다리는데, 그게 좋은 쪽으로 작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메모리 업황이 안 좋다는 것은 별 이론이 없는 상황인데,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글로벌 1위 TSMC가 최근에 이제 큰 손이라 할 수 있는 인텔의 물량을 놓쳤다, 3나노. 네. 그런데 뭐 이 말은 이제 TSMC의 3나노 전환이 좀 매끄럽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네. 삼성전자는 최근에 GAA 통해 가지고 3나노 이제 양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어떤 뭐 파운드리 쪽에 약간 주도권을 잡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주가에도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삼성전자한테 당연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뭐 인텔의 이런 3나노를 수주받아서 TSMC가 무리 없이 해내고 있다. 예. 그러면 이제 삼성한테 또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많은 고객사가 TSMC 줄을 서겠죠, 또. 네.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근데 지금 보니까 이번 보도로는 차세대 CPU라고 하는데 이거를 맡겼다가 뭐 취소했다 그러더라고요, 인텔이. 수율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삼성은 TSMC보다 공정이 더 발전된 거거든요. 이게 GAA 방식이기 때문에 달라요. 예. 양사가. 근데 그 예전 방식으로도 지금 안 되는데, 어쨌든 삼성은 이걸 통해서 어쨌든 만들어냈거든요. 나오는 뉴스 보니까 내년에는 퀄컴도 아마 수주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도 있어요. 그리고 삼성은 이제 본격적인 승부를 24년으로 봐요. 그때 2세대 제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1세대는 계속 검증도 하겠죠. 그래서 고객사가 많이 늘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내년까지 좀 정밀하게 가다듬어서 완성도를 딱 높이고 2024년도에 2세대부터 시작을 할 때 퀄컴이나 뭐 아니면 인텔이나 대형 고객사 수주가 진짜 되면 TSMC를 뭐 진짜 따라가는 것도 꿈만 꾸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이 뉴스 때문에 삼성이 이제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워요. 예. 아직은 고객사 확보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분명히 틈은 생겼다. 아. 예. 그러니까 삼성이 그 틈을 비집고 여기서 기술 격차를 벌리면서 고객사를 확보하는 거는 이제 내년도에 좀 이제 기회가 왔는데, 그거를 삼성전자가 좀 잘 해주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은 뭐 주가의 반영은 안 그건 안 된 됐죠. 셈이죠. 왜냐면 뭐 이거 인텔이 그렇다고 삼성이 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최근에 갤럭시 언팩 2022 그 행사를 했는데, 그 삼성전자가 4세대 폴더블 폰 이제 선보였지 않습니까? 네. 시장 평가는 나쁘지 않은 것 같던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뭐 모양이나 이런 거는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외관은 거의 비슷하고요. 근데 다만 완성도가 되게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잘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여기서 뭐 갑자기 모양을 바꾸기도 어렵기 때문에 예. 불만스러웠던 것들을 좀 바뀌었던 것 같고, 불만스러웠던 게 좀 주름이 아직은 좀 보였나 봐요. 이렇게 화면에. 네, 화면에. 근데 그거를 크게 좀 개선을 했고, 또 이렇게 그 Z 플립 같은 경우 이렇게 닿는 거는 좀 배터리 용량이 좀 적었나 봐요. 예. 그래서 금방 이게 다르니까 배터리 용량도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가장 큰 불만 두 가지를 이번에 해결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대중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다만 가격은 전작 대비 동일하거나 좀 올렸어요. 근데 인하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기가 어려웠던 게 각종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상 동결만 해도 인하한 효과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자재 이런 각종 비용들이 워낙 많이 올라가서. 그래서 일단 정식 출시는 8월 26일입니다. 예. 26일이고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이제 올해 판매 목표치 요 새로 나온 제품은 1000만 대를 목표로 하나 봐요. 네. 요거보다는 잘 팔려야 됩니다. 아. 그래야 이제 관련 기업들 주가가
올라가는데 네. 목표치에 미달하거나 요새 또 소비 안 좋으니까 혹시 또 안 팔리게 되면 또 기대감이 꺾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완성도 있게 나온 거는 뭐 좋은 것 같은데 실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지 또 9월에 애플 아이폰 나오거든요. 예. 이거랑 경쟁해서 어떤 스코어가 나올지 진짜 진검승부가 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같은 경우에 이제 2차 전지 소재를 뭐 중국산을 좀 배제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이게 지금 이제 현실화되면은 제가 볼 때는 셀 업체가 받는 타격보다는 이제 소재 업체들 있죠. 요런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렇게 뭐 공급선을 바꿔야 되니까 네.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예, 이게 소재업체 부담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 우리나라 소재업체들이 뭐 예를 들면 양극재라든가 음극재 만들 때 예. 그거를 원재료부터 다 자기네가 알아서 하면은 예. 굉장한 호재죠, 사실은. 네. 그래 버리면 뭐 중국 건 못 들어오니까 호재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양극재 만드는 뭐 전구체라든가 이런 양극활 물질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저도 찾아보니까 전구체와 양극화 물질 95%를 중국에서 수입한다 그러더라고요. 미국도 지금 이렇게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네. 갑자기 중국산 배제하라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뭐 그래서 GM인가요? 예. GM 측에서도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얘기를 했더라고. 이렇게 되면 아무도 못 받는다 보조금. 네. 그 언급을 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소재 기업들도 이렇게 중국 비중이 당장 높은데 이거를 공급선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바꾸면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왜 중국산 쓰냐면 싸거든요. 예. 중국산이 싸요. 비용 부담이 없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 한국과 가깝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공급선을 완전히 바꿔야 되거든요. 아니면 북미에 공장을 짓든가. 북미 공장 짓는 순간 아시겠지만 비용 급격하게 높아지니까. 늘어갑니다. 예. 그래서 보조금을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 상황이면. 네. 근데 보조금 포기하면 또 차가 안 팔리고 배터리 또 탑재도 안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미국 정부는 그런 입장이고 소재 기업들은 당연히 이런 상태에서 대비가 안 돼 있는 기업들은 어려운데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이런 수직 계열화를 하려고 해요. 예. 하려고는 하고 하는데도 아직은 중국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소재 업체들의 좀 고민도 예.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걸 좀 뭐 몇 년 유예를 할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현재 이 기준으로 갔을 때는 소재 업체들의 부담도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셀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이 법안 자체가. 셀도 마찬가지인 게 이거를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거 대부분 지금 중국의 원재료를 써서 양극재 만들고 다 이거 만든 다음에 조립을 해서 내놓잖아요. 예. 그랬을 때 중국계 안 들어간 게 사실 없거든요. 내용 예. 다 살펴보면. 그러면은 보조금 혜택 못 받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또 셀도 예. 같이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완성차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는 처음에는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중국을 배제? 근데 중국 CATL 못 하겠네? 네. 그래서 올랐어요. 호재로 다 보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게 중국 거 안 쓰면 지금 또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좀 주가가 오히려 다시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신도시 네옴시티라고 하던데 이게 건설을 앞두고 이제 빈 살만 왕세자가 뭐 방한한다 이런 네. 기사들이 나오면서 건설주가 최근에 좀 강세했는데 그 실제로 우리 국내 건설 회사들이 이렇게 그 수주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보는가요? 일단 지금 이미 수주는 좀 했어요. 한 게 있습니다.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이 그 터널 프로젝트라고 있거든요. 예. 네옴시티 이제 건설할 때 네. 그거를 7,231억 원에 이미 공시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수주를 좀 따냈기 때문에 이번에 혹시라도 빈살만 그 왕세자가 한국에 오면 더 많은 수주 따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냥 오지는 않거든요. 예. 비즈니스 목적으로도 오니까. 근데 한국이 진짜로 얼마만큼 따낼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고요. 네. 근데 원래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이 세 개 회사가 원래 사우디에 되게 강해요. 예. 옛날부터 수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사막 그 건설을 많이 네, 했죠. 워낙 이 중동 지방에 강한 건설사들이기 때문에 사우디 수주도 좀 기대가 되는데 다만 저도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초반에는 중국 업체들이 수주를 지금 많이 하고 있대요. 아. 중국하고 좀 사우디 또 관계가 있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뭐 인프라라든가 이런 기반 시설 관련해서 일단 우리 한국보다는 중국이 좀 확실히 더 현재 초반 성적은 좀 앞서고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국내 증시 주도주로 뭐 이른바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 원래 이방원은 원래 태종인데 이제 네. 태양광, 조선,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전 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5개 중에서도 이제 약간 굳이 순서 내지 뭐 이걸 좀 매긴다면은 어디가 그래도 좀 제일 유망해 보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유행어가 있으면 꼭 그 기업 주가들 안 좋아지더라고요. 나중에 결국에 뭐 BBIG도 기억하시겠지만 네.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요즘에 워낙 이제 이런 게 핫하다는 거죠, 사실은. 예. 핫한데 그냥 기업의 그러니까 업종의 성장성만 보면 2차 전지가 뭐 누가 봐도 네. 가장 좋죠, 사실은. 아, 좋은데 다만 이제 2차 전지도 지금 많이 오른 상태잖아요. 한 지난 2, 3년간. 그렇죠. 그래서 투자 매력도로 보면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지금은 워낙 많이 오른 상태라. 그래서 그냥 이제 투자 관점에서 매력도로만 보면 저는 그래도 좀 태양광하고 조선이 좀 낫지 않을까. 아, 왜냐하면 태양광도 중국 비중이 너무 높은데 예. 어쨌든 이제 미국은 그걸 좀 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다음 조선은 뭐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 1등이잖아요. 예. 누가 뭐라고 해도. 근데 친환경 선박 시장이 열리니까 아, 그런 이제 그래서 이렇게 요 5개 중에서는 그래도 2차 전지가 나빠서는 아니고 워낙 그동안 밸류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태양광하고 조선 쪽으로 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 약간 태조 이방원에서 그럼 태조 1, 2등 앞부분을 보라는 네. 이야기네요. 예, 이번 주 증시에서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들이 있을 텐데 어떤 쪽입니까? 뭐 지난주에 너무 좀 올라갔던 업종을 좀 보는 것보다는 조금 소외받았던 것 중에서는 요즘에 좀 자동차 안 가긴 하잖아요.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예. 그래도 여전히 자동차 좀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시장 올라가면 보통 지주회사들 올라가는데 예. 지주회사들도 아직은 많이 못 올랐더라고요. 예. 근데 지난주에 LG가 좀 오르긴 올랐었어요. 그래서 좀 다른 지주회사들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 지난주 목요일 날 좀 가장 미국 증시 특징이 국채 금리가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좀 눌려 있었던 은행주들도 한 번은 좀 반등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좀 요새 지난주에 제가 보고서나 실적 보다 보니까 앞으로 좀 좋아질 섹터 중에 하나가 카지노 쪽 같더라고요. 그 외국인 카지노 있죠. 네. 외국인 카지노가 아직 외국인들이 많이 안 오는데도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하기 벌써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인 VIP 고객들이 많이 오나 봐요, 지금. 아, 그래서 일단 그런 걸 봤을 때 일본도 열릴 거고 언젠간 중국도 열리겠죠. 그래서 한번 카지노 쪽 외국인 예. 쪽도 한번 볼만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 연불례 보고서 듣는 차례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안 그래도 오늘 좀 태양광 관련된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 다시 뜨거워지는 태양광이라는 제목이고요. 하이투자증권의 전유진 연구원님이 이제 쓰신 자료고 태양광 산업이 요즘에 뭐 워낙 핫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뭐 이렇게 투자하기보다는 조금 또 조정 한번 기다렸다가 투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공부는 해놓을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태양광 시장이 이렇게 커진 배경이 여러 개가 좀 있긴 있어요. 일단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서 지금 유럽이 지금 엄청나게 고생하잖아요. 예. 그래서 태양광 드라이브를 좀 공격적으로 더 걸 것 같은 게 LNG도 있지만 태양광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태양광 쪽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고 이게 미국도 지금 남일이 아니다. 미국도 요즘에 뭐 고온에다가 뭐 블랙아웃 얘기도 나오고 전력 요금도 좀 올라가고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그 태양광 쪽을 좀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어서 에너지 자립도를 좀 높이겠다는 게 이번 또 미국의 정책에도 또 태양광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값도, 예. 거기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한 유럽과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이 일단 태양광 쪽에 투자를 많이 할 것 같다. 이게 좀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가 전통 에너지원들의 발전 단가가 너무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뭐 천연가스나 네. 석탄 발전 단가 뭐 이게 공급이 없으니까 발전 단가는 많이 올라갔는데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가 최근에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천연가스 발전 비용이요. 2014년에 1메가와트당 69달러였는데 지금은 81달러래요. 네. 올라갔죠. 근데 태양광은 150달러였어요. 옛날에. 예. 지금 얼마냐면 45달러래요. 아, 역전돼 버렸어요. 반대로. 그래서 이런 요건들 때문에 태양광을 앞으로 많이 쓸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중국산 비중이 되게 높대요. 예. 그러니까 태양광 제품을 쓸 때 중국이 워낙 높은데 다만 우리나라가 유럽에서 경쟁하기가 쉽진 않대요. 중국하고 싸워야 되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중국산 비중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도 안 쓰겠죠. 예. 뭐 더 안 쓰겠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이미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한
태양광 회사들은 오히려 더 이런 이번에 법안 통과가 됐기 때문에 기회가 왔다. 예, 뭐 거기에 뭐 세금 혜택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할 역할이 좀 많은 것 같다. 예. 이런 좀 내용이니까 좀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왜 굳이 그러면 태양광이냐 풍력도 있고 예. 뭐 원전도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석탄은 일단은 탄소 감축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오히려 이게 환경에 안 좋기 때문에. 반대죠. 뭐. 예. 예. 그리고 원전은 공사 기간이 너무 길어요. 아. 기본 한 10년 걸립니다. 하나 짓는데. 거기다가 풍력도 물론 태양광과 비교를 많이들 하는데 태양광보다 일단 건설 기간이 좀 길대요. 폭력이. 예. 그리고 그거 아시겠지만 풍력은 타워가 너무 막 이렇게 크고 물류비가 많이 들어간대요. 이걸 만들어서 배로 실어서 옮기고 하는데 근데 태양광은 상대적으로 이거 만드는데 정부 승인만 받으면 1년 안에 그냥 만들 수가 있대요. 예, 뭐 탑픽이나 어떤 추천 종목들이 있습니까? 탑픽은 이제 한국에서는 하나솔루션 예.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퍼스트 솔라라는 그 기업 두 개가 예. 이번에 좀 커버리지가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긴축 완화 기대감 속에 글로벌 증시가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러시아 가스 공급 감축 우려 같은 각종 리스크는 여전한데요. 그래서 증시 관련한 정보나 뉴스 흐름 잘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힘블리의 비밀로또 오늘 순서 마칩니다. 예 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